다음은 제2절 계약의 성립입니다. 목차는 제1관 서론, 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제3관 성립 과정의 법률관계, 제4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5관 예약과 계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조문은 527조부터인데 여기 법전에 보면 제2장 계약의 제1절 총칙에 제1관이 계약의 성립입니다. 527조부터 535조까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2관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여가 527조부터 534조까지고 성립 과정의 법률관계는 535조의 문제고 그 다음에 약관규제법, 약관에 의한 성립을 덧붙여 놓고 그 다음에 이 예약과 계약금은 여기 매매에 나오는 규정입니다만은 이 부분도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1관 서론을 봅니다. 서론에 보면 괄호 1번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외견상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당사자 사이에 내심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느냐 문제는 계약의 유효 요건의 문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계약 성립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 말고도 교차 청약이라든지 의사 실현 이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적 계약 관계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계약의 성립에 드는 비용의 문제인데 민법 제566조를 보면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입니다만은 이게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 이게 계약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도 있는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나누어서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각자 부담이죠. 각자 부담이 거래 관행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입니다. 목차는 1. 총설, 2. 청약, 3. 승낙, 4. 합의. 합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것이 합의입니다. 5. 합의의 방식, 6. 계약 성립의 그 밖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자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줄거리만 추려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1총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2016번 단락에 청약의 목차는 1서설, 2. 청약의 효력, 3. 청약 상대방의 지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527조를 한번 봅니다. 528조 9조까지 3개 전문만 먼저 한번 봐보면 자,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인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청약이라는 뜻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 필요한데 계약의 요소로서의 청약 그런 뜻이죠. 계약에 필요한 그 계약의 요소를 이루는 그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528조는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이고 529조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서설의 가의에 보면 청약이란 굳이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고 확정적 의사표시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괄호 1번에 보면 청약은 그 자체로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아직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계약이 법률행위인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계약을 이루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법률행위까지 가지는 못했고 그냥 의사표시에 불과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2017번 단락에 동그라미 5번에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 한번 봅니다. 2011-53059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승낙만 만나면 곧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자는 이제 청약까지만 표시해 놓으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해 놓으면 상대방이 거기다가 승낙만 갖다 붙여버리면 계약이 성립해버리기 때문에 청약 단계에서 적어도 청약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승낙만 붙으면 계약이 성립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수정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해놓으라 라는 거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번 단락에 청약의 유인이 나옵니다. 괄호 1번에 보면 청약의 유인이란 청약의 앞단계입니다. 청약 가기 전에 그 앞단계에서 타인을 유인하여 꾀어가 유인한다는 말이죠. 타인을 유인합니다. 왜 유인하냐? 자기에게 청약하라고, 청약하게 하려고. 이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성립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청약이 있고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면 청약과 승낙이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가지고 계약이 성립하는데, 요 청약을 하기 전에 청약의 유인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청약 좀 하세요 하고 꼬이는 겁니다. 이게 청약의 유인, 청약에 거물망을 던져놓고 상대방이 청약하게 유인하는 거죠. 자기 거물망을 던진 청약의 유인을 하는 사람 자기가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 청약 좀 하세요 하고 상대방을 꼬이는 겁니다. 이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러면 유인 당한 사람이 청약을 하겠죠. 그러면 청약 유인한 사람이 당신 청약했어? 그럼 내가 승낙할게. 이렇게 하려고 청약의 유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애매해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구별 기준은 표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이겁니다.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으면 청약이 되는 거고, 확정적 구속의사가 없으면 청약의 유인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교재 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법 제2조 2호가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자, 이 법이 약칭 전자상거래법인데 정식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기 2조 2호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통신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고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거 판다 라고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그걸 보고, 그 정보를 보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청약합니다. 통신 판매하는 사람은, 통신 판매자는
광고를 했죠.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정보를 보고 소비자가 청약하면 그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서 자기들이 승낙을 하는 겁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그러면 요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요거는 소비자의 청약을 유인하는 거니까 청약의 유인이다. 지금 이런 설명을 우리 교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자상거래법 2조 2호에 보면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을 받기 위한 것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보고 그 창고에 나오는 계약의 경쟁 체결 이런 거는 실력이 올랐을 때 보시고 지금은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2020번 단락에 이 청약의 효력은 다음에 봅니다.